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11일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요, 지난달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단 한 차례 휴정도 없이 경매가 진행된 곳이 바로 인천인데요. 이 인천에서 아파트 경매가 역대 최고의 낙찰가율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집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 118.5%로 나왔는데요. 이미 앞서 지난 6월에는 서울에서 아파트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었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전에 평가된 경매 물건의 감정가는 이 급상승 중인 매매 가격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게 보이기 때문에 매매 시장의 수요가 이렇게 경매 시장으로도 몰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매 그리고 또 경매까지 치솟는 부동산 시장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부동산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오늘도 네트워크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 텐데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정책연구소 강성욱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서울 또는 서울 인근의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이 아주 연일 핫한데요. 어쨌든 본질적으로 제가 알아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본질적인 가치, 내재 가치, 미래 가치가 있는 곳들을 집중해서 투자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전체 시황이 올라갈 때 가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오늘의 첫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드리는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하남시 가밀지구의 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는데요. 5호선 마천역과 인접해 이동이 편리하고 서하남 IC를 통해 서울 및 인근 지방으로도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소장님, 특히 서울 내 강남권의 접근성이 뛰어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타 신도시들보다 서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서울 내에서도 특히 이제 강남권과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 가치가 급상승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덕분에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가기에 편하고 또 송파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이 가밀지구는
당연히 서울 생활권으로서 향후의 미래 가치가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약 13,000세대가 공급 예정인 가밀지구는 송파구 마천동과 붙어 있어 일대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기도 한데요. 향후 3기 신도시인 교산 신도시와 서울 송파구를 잇는 중간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도 가밀지구의 수요자들이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 현장이 위치한 가밀지구 내에는 학교 용지가 6곳에 달하는데요.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쾌적함을 더해줄 남한산성과 천마산이 자리하고 있는 등 숲세권 환경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남시는 인구 3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요. 교산 신도시 추진과 지하철 5호선 개통 및 3호선, 9호선 확정 등의 교통 호재로 연일 집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송파구와 인접한 생활권이라는 지리적인 여건을 필두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서는 입주기업의 고정 수요는 물론 롯데타워,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등의 프리미엄 생활 인프라가 인접해 있어 주중에는 업무 수요, 주말에는 주거 수요까지 확보하는 주거와 비즈니스의 혼합 상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뛰어난 서울 접근성과 풍부한 미래 가치로 다양한 수요가 기대되는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경기도 하남입니다. 그 하남이라는 주소지입니다만 서울에서 정말 가까운 곳이죠. 자, 여기 지금 가미동에 위치한 토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일단은 개요 정보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 정보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네. 전체적인 개요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밀지구 안에 있습니다. 가밀지구는 가밀지구 1지구, 2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감2지구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5호선 마천역에 이제 인접해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5급역 3호선 연장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가밀역 역세권으로 편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1,550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임야가 되겠고요. 그다음 전체 매매가는 16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특징도 이어서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전체적인 토지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밀지구 내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가밀지구는 지금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서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이제 완공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전체 면적은 1,550제곱미터입니다. 그다음에 도시지역의 자연 녹지지구로 이미 도시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목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획도로가 이미 포장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4m 4차선 도로와 2차선 도로를 끼고 있는 부지가 되겠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편 또는 오른쪽 편에 보면 도로들이 이미 갖춰져 있는 도로에 인접한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1,550제곱미터의 땅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주변에 보시면요. 바로 지금 도로 인접해 있죠. 그 도로 건너가면 바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가치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토지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가밀지구 내에 위치한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곳이 또 어떤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정확한 이야기는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 입지 여건 호재까지 좀 알아볼까요? 네네. 전체적으로 입지 여건하고 호재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는 이제 벌써 그 왼쪽 편에 아파트가 881세대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건너편 토지가 되겠고요. 바로 이제 그 북쪽으로 보면 근린생활 용지가 이미 확정이 되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보시면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매매가도 상당히 비쌉니다. 한 2,60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바로 옆에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이제 입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이제 그 5호선 마천역에 이제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5급역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가밀역에 나중에 인접하게 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올림픽 선촌 아파트나 우리가 이제 이런 쪽도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으로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올림픽 공원이나 기본적으로 5호선 또 신설 3호선, 9호선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남 교산 신도시가 가장 큰 신도시 중에 선호도 1위 신도시죠. 신도시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3호선 연결되어서 감밀역과 연결되어서 3호선이 바로 연장이 되는 그런 노선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아주 최적의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로교통망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전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변에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는 그 서하남 IC를 통해서 제1 외곽순환도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부 고속도로든 경부고속도로든 원활히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현재 서울 포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죠. 이제 1단계 현재 공사 중인데요. 내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서울에서 양평 고속도로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된 내용 같은 경우도 실제로 출발은 감일지구에 출발해서 양평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는 27km 고속도로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고속도로 신길 한 3개, 4개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에 신도시 또 말씀드린 송파권역을 누릴 수 있겠고 바로 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주거 환경이라든가 교통 환경은 굉장히 현재도 우수하지만 향후에도 더욱 우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전체적인 개발 호재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신도시 내의 토지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일지구 같은 경우는 한 13,000세대가 신도시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완공이 되겠는데요. 주변의 아파트들 또는 근생시설들이 많이 지금 완공이 되어서 이미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이 부지가 위치하고 있는 바로 인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린생활 부지로서 현재 공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호선 연장이 굉장히 이제 큰 호재인데요.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3호선이 연장이 되어서 송파에서 하남 가는 선으로 송파 하남선이라고 이야기 되는데 이게 오금역에서 출발하게 되겠고요. 오금역 다음 역이 이제 감일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지하고 바로 인근에 여기 들어오게 되겠고요. 여기 이제 교산 신도시, 교산 지구로 들어가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호선 연장은 굉장히 지금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핵심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일지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하남 교산 신도시는 이제 뭐 모든 분들이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해도 이제 가장 가고 싶은 신도시가 어디냐 이렇게 3기 신도시 중에 선호도 조사했을 때 교산 신도시가 1위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규모도 크고요. 전체적으로 하면 32,000세대가 되는데요. 규모도 한 196만 평에다가 일자리까지 같이 이제 한 40% 이상, 46% 이상 일자리까지 들어가는 완전 신도시에다가 3호선 연장 라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교산 신도시는 또 하남이기 때문에 바로 송파와 인접해 있죠. 접근성도 강남과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선호도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인근에 하남 교산 신도시가 만들어진다. 이 점도 호재 중에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확정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에서 양평 가는 고속도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일지구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연장은 27km 되겠고요. 뭐 1조 4천억을 들여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고속도로 IC도 인근이고 역세권도 인근이고 신도시도 인근이고 업무지구도 인근인 그런 지역이 지금 감일지구인데요. 거기에 따라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인근에 마찬가지로 연결된 토지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 그리고 바로 인접해 있는 토지 가격이 지금 수천만 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호재는 이제 서울 세종고속도로인데요. 서울 세종고속도로 이제 한창 공사 중이고 1단계는 2022년 내년에 준공이 될 예정이 있는데요. 각 IC마다 사실은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서울 세종고속도로를 활용해서 혜택을 사실 누릴 수 있는 것은 인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근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곳이 감일지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가 내재되어 있는 곳,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곳, 강남권과 인접해 있는 곳 이런 곳들에 대한 관심 꼭 필요하시라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보는 토지는요, 하남 감일지구 내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감일지구 자체만 해도 개발이 너무나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앞으로 기대감이 넘쳐나는 곳이고 여기에 또 감일역이 새로 생기게 된다면 뭐 서울에서도 금방 더 올 수 있을 거예요. 접근성이 더 강화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 지하철뿐만이 아닙니다. 고속도로도 뻥뻥 뚫리게 되니까 앞으로 서울에서의 접근성은 더욱더 훌륭해지겠죠. 게다가 이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3기 신도시 중에서도 하남의 교산이 있죠.
이 교산 신도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정말 어마어마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가미동 토지, 그러면요, 가장 궁금하신 건 역시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 그 궁금증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네. 가격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지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요. 가미동 토지 같은 경우에 예상 매매가가 1억 7,500만 원이 되겠고요. 크기는 약 165제곱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에 위치한 토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실 텐데 그러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도요,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동산으로 또 넘어가 봐야 되겠죠. 두 번째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을 만나볼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춘천시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역은 경춘선이 지나는 춘천역으로 서울 춘천 고속도로, ITX 고속철을 이용한 1시간대 서울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춘천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한 곳에 있어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위치한 춘천시 우두택지지구는 지역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춘천시 우두동 일대에 약 13만 평 규모로 조성된 공가드로 약 1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는데요. 소양강, 북한강 등 자연 경관을 갖춘 쾌적한 입지 조건과 사업지구내 교육 및 교통, 편의시설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계획되어 있어 신규 주거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소장님, 교통이 편리한 만큼 풍부한 수요도 누릴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춘천시는 연간 838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방문한 관광의 메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더운 여름철을 즐기러 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인근의 강원대, 한림대 등 청춘과 열정이 가득한 대학생 수용까지 경쟁력 있는 입지를 갖춘 토지로서 다양한 활용성이 기대되는 그런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이곳 주변에는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22년 개장 예정인 춘천 레고랜드는 현장 바로 인근에 상중도와 하중도 일원에 현재 공사가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직접 고용 인구는 약 2천여 명, 연간 관광객은 200만 명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사막산 케이블카, 춘천 마리나 사업 등 다양한 개발 호재들로 연간 1,000만 명 이상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매년 꾸준한 인구 상승 및 투자 가치가 상승되는 획기적인 관광 허브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최고의 입지와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트워크 이 시간 통해서 춘천으로 오는 건 처음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강원도 춘천입니다. 여기는 우두동에 위치한 토지 한번 만나볼 텐데 굉장히 또 궁금해지네요. 자, 먼저 개요 정보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네. 전체 개요 정보를 조금 말씀드리면 춘천 중에서도 이제 거의 강남권으로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제 경춘선 춘천역에 인접해 있고요. 전체 면적은 65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에 준주거 지역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상업지역 다음으로 좋은 곳이 준주거 지역이죠. 그다음에 지목은 현재 전으로 되어 있고요. 매매가는 약 한 330제곱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억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토지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토지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드린 대로 전체 면적은 651제곱미터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전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도시지역에 준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준주거 지역은 상업지역 다음으로 좋은 지역인데 용적률 50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강변 쪽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지금 들어설 예정인데요. 들어설 경우에 항아리 상권으로서 형성할 수 있는 자리에 준주거 지역을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준주거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인근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 보면 좌측에 보면 준주거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거 지역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해서 거기 상권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만든 지역이다. 도시 계획상 만든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는 향후에도 집가 상승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근생을 만들어서 근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임대 수익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서도 좌측에 있는 아파트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좌측편에도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으로 있는데요. 우측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근생시설을 지어서 충분히 활용 가치가 뛰어난 토지다. 준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춘천의 토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으로 되어 있는 곳이죠. 도시지역에 지금 준주거지역이라는 점. 바로 사진을 참 잘 찍었습니다. 보니까 바로 옆에 아파트 보이죠. 거기다가 또 새로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활용 가치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커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살펴드리는 곳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주변 환경이 어떤지 지금부터는 그 밑그림 말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 일단 입지 여건과 함께 개발 호재 상세히 좀 볼까요? 네네,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지 여건을 한번 보시면 전체 지도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소양강, 북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끼고 있어서 춘천 이 강변의 신도심으로 만들어지는 자리에 핵심적인 지역이다 이렇게 봤고요. 강변에도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향후에도 뛰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남쪽으로는 이제 경주선 춘천역이 있습니다. 강원도청, 춘천시청, 백화점, 대학, 병원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생활시설,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에다가 향후에 신도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양강을 끼고 있으면서 다리를 통해서 바로 이 지역으로 넘어올 수가 있겠는데요. 후평 일반 산업단지가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춘천의 강변 신도심의 핵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처에 학교나 아파트도 이미 지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소양 초등학교라든가 아파트 단지가 좌우측으로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보시는 것처럼 사이트를 중심으로 물건지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도 빈 부지에도 아파트 들어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중심 지역의 준주거 지역이라 여러 가지 근생의 항아리 상권 형태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몰려 있어서 항아리 상권처럼 집경력이 강한 쪽에 있어야 그 가치가 뛰어나다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지역 자체가 어쨌든 신도심으로 만들어진 지역만큼 향후에서는 춘천에서도 가장 가치가 뛰어난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개발 호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개발 호재하면 춘천하면 이제 레고랜드라고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현재 지금 열심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한참 공사 중인데요. 여기는 한 30만 평이 넘는 규모에다가 여러 가지 레고랜드 관련된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레고랜드에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테마파크가 있게 되겠습니다. 워터파크라든가 호텔이나 스파 같은 여러 가지 시설도 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관광객으로 따지면 한 200만 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춘천이 아까 800만 명 정도 지금 연 들어오고 있는 상태면 1000만이 넘는 관광의 도시로 형성이 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이러한 직접 고용 인구만 해도 한 2000명이 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인구들이 많이 오면 결국은 주거 수요가 늘게 되는데 그 핵심 지역이 강변을 끼고 있는 강을 바라보는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사실 춘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 거래량의 상승률이 실제로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1위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마 일반인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상반기 통계를 보더라도 거래량이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훨씬 높고요. 상승률도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레고랜드가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다음 다양한 개발 호재나 신도시급 호재가 있고 그 호재 안에 핵심 지역이다. 이런 내용들이 같이 깔려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춘천 자체가 실질적으로 집가 상승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부지 같으면 아까 강변을 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양강을 끼고 있는데 이 부지 이제 북쪽에 보면 우두 택지 개발 지구가 있습니다. 13,000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택지 개발 지구가 만들어지고 실제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남쪽이 강변을 따라서 신도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춘천의 신도식으로 만들어지는 신도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호재는 이제 많이 나왔었고요. 실제로 착공만 남았는데 이게 춘천에서 속초 가는 고속화 철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착공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2026년 완공이 되겠는데요. 당연히 이제 춘천을 거쳐가면 속초로 가기 때문에 춘천 지역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갈 수 있는 그 특급 하나의 이제 열차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강을 끼고 있으면 발전에 또 척도를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다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리가 놓인다는 것은 결국에서 이제 이 지역 자체가 꾸준히 인구가 몰리고 거기에 따라 유동량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우두동에서 동면으로 가는 소양 8교도 건설 예정으로 있어 이 지역은 어차피 발전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라 이렇게 지금 다리도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뭐 춘천역에서도 멀지 않다는 거예요. 새롭게 지어지는 또 신도심 내에 위치한 토지라는 점 말씀드릴 텐데 여기 왜 좋은지에 대해서 개발 호재를 통해서 충분히 아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일단 춘천 쪽의 토지 거래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 포인트로 꼭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레고랜드 이 소식과 함께 택지지구 개발 소식들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그만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입지역 호재 좀 상세하게 검토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저 가장 중요한 그 가격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그러면 여기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토지인데요. 실제로 준주거 지역의 토지이기 때문에 가격조도 상당히 뭐 투자 가치가 있는 가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4억 원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한 330제곱미터 기준으로 4억 원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네,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한 토지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서구 소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잠깐 전해주시죠. 면역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물론 햇볕도 많이 찌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돈을 많이 벌고 재테크가 굉장히 성하다, 승하다 그러면 나 스스로도 굉장히 기뻐가지고 그게 면역 효과, 면역을 발휘하는 그런 효과라고 합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 방법을 재테크에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럼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평택의 안중 도심지역과 평택 화양지구와 더불어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각광받는 포승 현덕지구와 인접해 서평택 개발 트라이앵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사님, 평택의 다양한 핵심 요충지에 인접한 이곳에 곧 안중역이 개통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2022년에 서해안 복선 전철인 안중역이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중역이 개통된 경우에는요, 포승 평택 간 철도를 교차해서 여의도까지 30분대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평택의 개발 소식 또한 다양한데요. 국제 항만 도시를 꿈꾸며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산업, 문화, 관광 등 경기 서부 시대의 개막을 알린 평택시입니다. 또한 평택항 반경 20km 내에 국내 굴지의 자동차 관련 기업 및 공장이 입주해 자동차 산업과 유통 등이 복합된 자동차 클러스터로 변모할 모습 또한 기대됩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경기도에서도요,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곳 바로 이 평택시죠.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개발 호재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 평택의 현덕면 인광리에 위치한 토지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어떤 곳인지 일단 이 토지의 개요 정보부터 살펴보죠. 네, 평택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곳곳마다 어떻게 따지면 면이라든가 리마다의 어떤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세한 시간들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자, 오늘은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치는 지금 명명은 서해안 복선 전철인데 경부선 KTX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KTX 안중역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4,186평방미터 중에 저희가 가지고 나온 토지고요. 이미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졌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당장이라도 가능한 그런 토지이기도 합니다. 지목은 현재 임야로 되어져 있지만 바로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그런 토지이기도 하고요. 매매가는 2억 3,500만 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특징도 이어서 알아볼까요? 네,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엇이 있는가 또 무엇이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 있는 것들은 뭐 논이든 답이든 임야든 어떤 것들은 전부 다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바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토지의 어떤 목적 또 돈이 될 가치의 어떤 창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목은 임야 상태로 되어져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당장 가능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축행위를 당장 하기보다는 좀 놔두는 게 훨씬 더 차익 실현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임야 상태로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인광리 토지 살펴드리고 있는데 일단 지금 보시는 곳 4,000제곱미터가 넘는 규모의 땅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지금 현재 상태는 임야로 되어 있지만 건축행위가 당장 가능하다는 점, 앞으로의 활용 가치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활용 가치 충분히 방증을 해줄 만한 입지 여건들 그리고 앞으로 기대감 되는 개발 호재들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자, 그 부분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게 될까요? 예, 뭐 KT 평택 안중역이 좀 확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해안 복선 전철인 안중역에 대해서는 좀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도대체 그게 뭐지? 서해안을 간다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아직까지는 거리감이라든가 이런 체감이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택의 안중역으로만 인식이 되어져 있지 안중역세권이 어떻게 개발되거나 그 주변이 어떻게 변모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실감을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인데요. 자, KTX 평택 안중역이라고 하면 훨씬 어머 KTX가 들어가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서해안 복선 전철 안중역보다는 이제 다시금 태어날 평택 안중역, KTX 안중역으로 소개해드리는 게 더 아마 인식하시기에 빠를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서 출발을 할 때는 기존의 신안산선과 같이 연계를 한다면 안중역까지 보통 한 40분에서 30분대 이내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KTX가 이제 확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서울역이라던가 용산 또 중간에 있는 뭐 SRT까지 뭐 경유를 한다면 KTX 같은 경우에는 서울까지 진입이 30분 이내, 최장 30분까지도 가능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 권역이다라고 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굳이 서울과의 어떤 인접성뿐만 아니라 안중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도시 자체가 주어지는 어떤 힘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안중역 자체만 가지고도 평택의 서부권 중심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KTX 안중역이라고 하니까 무게감이 확 와닿네요. 자, 입지역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야기 있으면 더 설명해 주시고 호재까지 좀 이어가 볼게요. 그럴게요. 자, 안중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한 개발 행위를 제한을 시켜놨죠. 안중역이 사실은 뭐 벌써 개통이 됐어야 될 그런 역이기도 합니다. 개통이 늦어지면서 확장되는 어떤 영역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서 개통이 더뎌지고 늦어지는 게 사실은 나쁘지만 않구나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안중역이 개통이 한 1년에서 최고는 한 2년까지 지금 늦어지고 있고 내년에 개통은 확정적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평택의 2030 계획이랑 맞추어져서 안중 역세권이 사실상 확정적으로 규모가 더 커지고 상업지역으로 이미 개발하기 제한이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역이 확정이 되고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개발 행위를 제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화양지구에 있는 어떤 주거지라던가 또 상업지구의 병모 또 평택항이라든가 평택호를 둘러싸고 있는 곳들의 개발들이 이미 이제 차곡차곡 진행을 앞두고 있고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역의 개통과 함께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 차후로 미래의 어떤 진행될 거라는 차후의 기대치보다는 이제 역의 개통과 맞추어서 거의 완성 단계에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더 많이 갖게 하는 그런 역으로 주목할 수가 있는데요. 평택 화양지구가 옆에 이미 건축 행위가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뭐 기사들도 난무를 하고 있고 또 그중에 확정된 것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대출 행위 PF라고 그러죠. 파이낸싱 행위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6,750억 정도 이미 대출 행위가 되어져 있어서 좀 지지부진했던 화양지구가 이제는 치고 올라서 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안중역의 중심지죠. 도심이 이미 이제 개발이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중역 개통을 앞두고 이제 주변에 있는 평택항이라든가 평택호의 개발 계획들도 서서히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이 사실은 두 개의 중심지, 동부권의 중심지와 서부권의 주 중심지를 중심으로 하는 세 개의 지구 단위가 이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는 서해안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미 행정과 어떤 도심의 삼성을 중심으로 하는 고덕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동부권 북부 지구가 아니라 이제는 서쪽으로 서평택의 시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서평택의 어떤 시대가 환히 펼쳐져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클러스터죠. 자동차 클러스터 평택호 관광단지 등이 개발 예정에 되어져 있고요. 평택의 인구 추이도 사실상 굉장히 큰 호재 중에 하나인데요. 평택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가 현재보다는 거의 뭐 2배 이상 확정될 예정에 되어져 있고 100만 평택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55만 정도의 평택 인구가 한 2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구의 유입이라든가 산업단지의 유입은 사실은 집가 상승과 굉장히 맞물려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어지고 있는 뭐 우리가 집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되는 그런 곳들의 대부분도 사실은 산업단지가 예정되어져 있고요. 또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인구 수가 확정이 되어져 있는 경우에 주거지와 산단과 철도라든가 도로시설과 맞물려서 집가 상승을 유인하는 추인책이 되기도 합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동부권보다는 서부권에다가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이 뭐 이제 평택의 새로운 선언이라 그래서 평택 서부 지역 뉴 프론티어 선언이라는 것들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부 권역을 이제는 좀 더 개발을 하겠다라는 어떤 평택시와 경기도의 의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1차적으로 이제 서부 어떤 그 프론티어 중에 하나는 평택 자동차 클러스터를 착공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택 자동차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시 완성된 차의 입출고를 뭐 주도하는 평택 전시 정도의 효과가 아니라 사실은 뭐 축구장 뭐 205개 규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곳에 민간과 또 경기도와 평택시가 공공이 합작 작업으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마지막 의지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표명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현대 모비스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많은 안정적인 어떤 굴지 회사들이 뭐 최소한 18개 정도 민간 업체가 사업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던가 어떤 관광 이쪽에 뭐 그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초유의 관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그냥 차량 물류 창고 기지의 어떤 그런 것들을 탈바꿈해서 관광과 같이 할 수 있는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도 변모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게 평택시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뭐 토요타, 일본 같은 경우는 토요타 전 박물관이 있고요. 또 독일 같은 경우는 BMW 박물관이 있듯이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뭐 자동차 업체들도 이곳에 자기의 박물관을 한번 만들어서 한 번쯤은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관공의 명소까지도 만들겠다라는 게 평택시의 어떤 의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택의 철도망 개발 계획은 굉장히 차곡차곡 단계별로 확장이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서해안 복선 전철을 필두로 뭐 평택 포승간 인입철도라든가 여러 철도 계획들, 또 KTX의 평택 안중역 확정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중역의 기대감과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고 또 커져서 확정이 되었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의 토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예정되어 있는 안중역 요 근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평택의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정말 개발 호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 호재들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현덕면 인광리에 위치한 토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가격이 되겠죠. 자, 가격 전략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인광리 토지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인광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앞쪽에 토지 물건지 바로 앞쪽에 건축되어져 있는 아파트 출입구 정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주거지라든가 건축을 할 때 주거지보다는 상업지로 개발이 가능한 그런 토지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규모가 한 4,200 평방미터 이상의 규모 중에서 일부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곳들을 저희가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규모는 한 2억 3,500만 원 정도의 어떤 금액을 가지시면 당장 뭐 집을 지으시거나 아니면 상가를 지으실 수 있는 그런 건축 행위가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에 위치한 토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부동산 찾아서 가보도록 하죠. 자, 이규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또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이번에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오금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3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오금역으로 도보로 약 3분이면 도달 가능한 초역세권 주택이고요. 5호선 방위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게다가 잠실대교와도 가까워 한강 이북으로의 통행도 편리하고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를 통해 외곽 지역으로의 진출입도 용이한데요. 자, 이사님, 송파구가 전국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인 만큼 생활 환경도 우수하겠죠? 네, 맞습니다. 현장 바로 옆에는 오금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주변에는 오금초등학교, 오금중학교, 세륜중학교 등 굉장히 우수한 학군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학원과를 주변에 형성을 많이 시켜놓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큰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또 다양한 녹지가 있어서 아이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제일 큰 규모의 근린공원인 오금공원이 본 현장과 초밀접한 입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어린이 놀이터와 수영장,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내 집 앞마당처럼 사용 가능한 쾌적한 주변 환경이고요. 조금 더 넓게 이동하면 올림픽공원과 석촌호수, 성내천을 품고 있어 산책과 운동 등 가족과 함께 생활 속의 휴양도 즐길 수 있습니다. 본 현장 인근의 개발 호재 소식 또한 뜨겁습니다.
현장 바로 인근에 위치한 가락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인근 근로자들의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옛 성동구치소 부지가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 심의 통과되며 이 부지의 주민의 문화 충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니 서울 동부권 문화 및 생활 거점으로서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파구는 강남권 중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인데요.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수서 역세권 개발의 본격화에 따른 수혜와 더불어 미니 신도시급의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형 재건축 사업, 국제교류 업무지구 사업 등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계절 푸르른 주거 환경과 풍부한 개발 호재를 가득 품은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서울에서도 참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곳이죠. 송파구, 여기 오금동입니다. 자, 다세대 주택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떤 곳인지. 자, 먼저 이사님, 이 오금동의 주택 개요 정보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금동은 사실은 송파구의 정중앙에 위치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송파구의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위치는 3호선과 5호선 오금역에서 도보로 한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 다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면적은 공급 면적이 31.91평방미터, 전용 면적이 26.38평방미터, 또 실사용 면적이 한 14평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투룸으로 신혼부부라든가 아이 한 명을 키우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총층 6층 중에 로얄층이죠. 4층을 말씀드립니다.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투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좀 넓은 그런 형태로 갖춰져 있고요. 준공은 2021년 3월에 준공이 완료되어졌습니다. 매매가는 4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 건물의 특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건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에 준공이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건물 자체는 뭐 다세대의 가장 로멀하면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형태를 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외벽 같은 경우는 수입 대리석으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고급 외장을 치장을 했다, 화장을 한 거죠. 여자로 치면 치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원들이 정말 편리할 수 있는 편리시설들을 다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조금 넓은 전용 면적을 위해서 복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낮게 좁게 하는 그런 곳들이 좀 있는데 이 물건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복도도 굉장히 넓게 되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거주하기에 좀 넓은 공간들, 공유 공간들이 좀 널찍널찍하고요. 100% 주차가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 뭐 다세대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역에서 가까운 역세권에 위치한 곳 같은 경우는 주차 시설이 굉장히 좀 협소해서 뭐 2인 반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먼저 선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세대원이 모두 다 100%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을 확보했고요. 또 엘리베이터 자체도 뭐 13인승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좁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짐을 옮기거나 아이들 자전거도 옮기기 좋을 정도로 좀 넉넉한 공간을 배려한 그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져 있는 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또 내부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데요. 세대별로 다 중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중문 시설을 차단을 하는 경우는 이중으로 뭐 안에 내부 히든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방 자체도 굉장히 화이트 톤의 뭐 한샘 주방 기구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떤 면모들을 갖추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보면은 살고 싶다, 깨끗하다, 예쁘다, 아파트 못지않네라는 그런 만족도를 가질 만한 그런 공간 구조를 뽑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개의 방인데요. 뭐 거실과 방 구조들이 전부 다 조금 넉넉하게 아까 말씀드린 또한 14평 구조이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요즘은 또 직장인들의 추세가 사실은 뭐 혼자 사는 세대라도 원룸 원거실보다는 투룸 구조를 굉장히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변의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는 그런 타입의 어떤 구조가, 내부 구조가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외부가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신축의 투룸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그 입지 여건이 얼마나 훌륭한지, 개발 호재는 뭐가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입지 호재도 설명해 주시죠. 네,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사실 오금동의 가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혐오 시설이었죠. 성동 구치소가 2017년도에 문정동에 있는 법조타운 내로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굉장히 오랜 동안 방치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한 3월이죠. 올 3월 달쯤에 이제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어떤 것이 들어올지가 많이 보여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깝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뭐 서울에서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서울을 선호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사실은 두 가지 면모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집값 상승률이 좋다. 또 하나는 내가 갖고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굉장히 근거리가 아니라 짧은 거리에 있다. 뭐 지하철에서 굉장히 그를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런 몇 가지 장점들 때문에 서울 안에 있는 집값들이 요지부동을 하고 자꾸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요.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도 오금역에서 사실은 뭐 도보권에 어른걸음으로 따지면 뭐 2, 3분 거리 안쪽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 더 이상은 뭐 이곳에 집을 지을 수 없을 만큼 제한된 그런 곳에 입지를 했기 때문에 거리 입지 조건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3호선과 5호선이죠. 강남을 가로지르는 선과 강북을 가로지르는 선이 두 개가 만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남 교산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역의 이용 규모가 굉장히 큰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뭐 학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잘 되어져 있고요. 또 사통팔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올림픽대로라든가 또 남부 순환도로라든가 이런 도로들 외곽으로 탈 수 있는 도로들과 인접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외곽으로 나가는 선들도 굉장히 좋아서 사실은 뭐 수원이라든가 이런 삼성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런 지역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녹지가 충분하다라는 것도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올림픽공원뿐만 아니라 오금공원도 사실은 뭐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공원 부지로 조성이 되어져 있고요. 석촌호소 같은 경우도 뭐 7만 평이 넘기 때문에 석촌호소 주변으로는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이 많이 되어져 있는 그런 곳들이라서 주변에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배후 환경들이 굉장히 좋고 또 생활 입지도 굉장히 훌륭한 편인데요. 뭐 롯데라든가 아니면 가락시장에 있는 어떤 공공마트들, 재래시장들이 같이 산재되어져 있고요. 방이 먹자골목 안에는 굉장히 화려하죠. 먹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신혼들이 뭐 데이트 겸 즐길 수 있는 코스들도 이미 많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동 구치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뭐 업무 단지까지도 들어설 예정에 있고 나머지 공공 부분은 이 부분에서 나오는 어떤 여력을 가지고 한 3천억 정도 규모를 투여해서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로 개발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쪽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뭐 마트라든가 아니면은 공원이라든가 이런 산책로 체육시설들이 이제는 뭐 굉장히 많아지고 더 이상 넓어질 수 없을 만큼 확정으로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지금 성동 구치소가 어떻게 개발될지에 대한 어떤 조감도가 나와져 있는데요. 신혼 희망타운이죠. 건축 2개의 동으로 건축될 예정에 있습니다. 최고층 28층까지 있기 때문에 뭐 오금동의 어떤 랜드마크를 신혼부부가 탑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주변의 공공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편익을 위한 시설물들로 굉장히 들어설 예정이 있기 때문에 체육센터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공공물들이 다시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오금역의 개발 행위가 가시권 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연내 착공을 할 예정에 있어서 조만간에는 이제 새로운 변모, 탈골 환태한다 그러죠. 그런 예전에 구치소, 남들이 혐오하던 시설에서 이제는 한 번쯤 어떻게 변했는지 가보고 싶은 공공시설로 또 신혼부부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조금 한가했던 오금역들이 이제는 뭐 북적북적해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기 때문에 두 역을 이용하시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투자를 하신다면 차익을 보시기에 충분한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금동 주택 가격 전략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오금동 다세대 주택 14평형의 투룸인데요. 예상 매매가는 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대가가 3억 7천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은 한 3천 정도를 가지시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십니다. 네,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의 다세대 주택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요,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이제 마칠 시간 다가왔네요.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 다시 보기가 무료로 가능한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까지도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